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낭남 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. 제가 보통 그래도 한 7시쯤까지는 이제 출근을 다 하는데 포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정말 좀 봄이 다가온 만큼 우리가 또 이 부동산에 있어서도 얼어붙어 있는 심리가 좀 풀릴 수 있을까 이런 괜한 기대를 좀 해보기도 하고요. 아무튼 대구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들은 늘 잘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슈가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. 바로 상인 센트럴자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공사비 상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. 자, 지금 우리 대구에서 참 공사비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 중심에는 항상 자이가 좀 있는 모양새인데 그 내용들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GS건설이 공사비 49% 인상을 요구했습니다. 상인 센트럴자이가 착공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제목이고요. 미분양 무덤인 대구에서 조합이 의리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상생자 말고도 법무 우방이라든지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기존에 송일 3주공이라는 아파트였었고요. 이 건물 철거를 완료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었지만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원래는 23년도 4월쯤에 착공과 선분양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법이 변경되었고 착공 일정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. 사실 뭐 공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심리가 너무 안 좋은 시기였었다라고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. 1월 달에 공사비를 새로 제안하였는데 이번에는 공사비 상승이 무려 50%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기존에 3,200억대의 공사가 4,800억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1,600억을 더 내라 라고 하는 상황인데요. 점점 이 스케일이 커진다, 그쵸? 워낙에 또 대단지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해석을 해봅니다. 자, 그래서 기존에 뭐 33평을 분양받기로 한 사람이라면 대충 한 계산해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를 더 인당 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. 기존 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참 애가 타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겠고요. 공사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. 사실 모든 건축에서 가장 핵심은 이 공기죠. 공기에 따라서 이제 정말 공사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공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하자가 발생하게 되고 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던 건데 이 공기를 도저히 이제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나 봅니다. 그래서 33개월에서 42개월까지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그래서 상인 센트럴 자이라고 하면은 이쪽이거든요. 이게 참 상징성 있는 아파트인 게 뭐냐면은 뭐 아주 좋은 입지에 들어온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중층 재건축이 되는 사례이기 때문이에요. 우리 대구에서는 없는 거였거든요. 기존 15층 이상의 아파트가 그것도 뭐 20평대 있던 주공 아파트였거든요. 그게 이제 바뀌었다 보니까 새로운 좀 흐름이 만들어지는구나, 좀 이정표가 되는 아주 상징성 있는 아파트였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뭐 한 25평 가지고 있는 분들이 33평을 받을 때 한 2억 정도가 필요했었고요. 그리고 기존 33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신축 33평을 받을 때는 뭐 한 9천만 원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.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진행이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거의 3억 그리고 거의 2억 정도 수준까지 잠재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어 버렸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무조건 그대로 진행되진 않겠죠. 이거 직전에 이제 이슈가 발생했던 한 600억 정도를 더 내놔라고 했던 이제 두리업 자이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뭐 인당 5천만 원에서 뭐 한 2, 3천만 원 수준까지 떨어져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. 모든 건설사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이에서 이제 행하고 있는 뭐 행동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좀 크게 불렀다가 적절하게 중간 형태에서 협상하려고 하는 여지가 있지 않나, 뭐 전형적인 협상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고요. 이때 이제 참 조합장의 역할이라든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. 아무튼 뭐 실질적으로는 좀 더 확 낮아진 금액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한 3, 4천 혹은 많게는 5천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.
그래도 이 아파트 자체는 참 잠재력이 좋은 곳이죠. 사실 뭐 1호선 좀 외곽에 있지만 이 학군지로서는 비수성구 탑이잖아요. 그래서 경쟁하는 아파트들이 사실상은 비수성구의 대장급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자체의 가치가 어쨌든 그런 추가 분담금을 고려하더라도 계속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지만 뭐 이건 아무튼 투자적인 관점인 거고요. 실제 들어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존 예상했던 값이 분명히 있는 만큼 스트레스는 매우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아무튼 잘 해결되길 바라겠고요. 예전에 얼핏 듣기로는 분양가가 7억대 이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됐는데 이미 방고구역에서 7억 이상의 분양가가 나온 만큼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 라고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일 텐데 그나마 또 여기서 우리가 다행이다라고 하는 점은 기존에 조합원들이 너무 많다라는 점이에요. 1000명 가까이 되거든요. 그래서 다 지어지고 나고도 이제 일반 분양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두류역 자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. 어떤 현상이었냐면 두류역 자이가 뭐 21년도쯤에 분양을 했을 때 분양가가 뭐 7억대 중반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꽤 괜찮았단 말이죠. 그 말이 뭐냐면 거기도 기존에 지역주택조합원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거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나머지 몇백 세대 정도를 두고 이제 일반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대한 기대심이 사실 좀 괜찮다라는 측면에서 분양 성적이 9대 1까지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. 그럼 상생자도 그런 현상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. 그래서 빠르게 좀 분양을 하고 착공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. 또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범어 우방 1차거든요. 범어 아이파크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여기도 이제 후분양 예정이죠. 올해 뭐 후분양 할 것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공사비를 두고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분양을 하고 시작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. 그래서 참 미지수인 곳일 수밖에 없는데 이 후분양이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상황이 계속 좀 바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런 데는 정말 입주를 딱 시작할 때쯤 되면은 그런 문제가 아주 좀 대두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. 자, 그래서 지금 자이의 행태가 참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정말 좀 계속 밟히는 곳이 있죠. 이 대명 자이 그랜드시티 여기는 재개발로 진행이 되었고요. 또 이제 일반 분양이 거의 안 되어서 미분양이 참 심각한 곳인데 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계속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어떻게 또 이슈가 되느냐 이런 게 참 이목이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재건축, 재개발로 진행했던 곳들이 계속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차피 재건축, 재개발 물건을 노릴만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매매도 거의 안 되거든요. 급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. 최소한 좀 입주를 직전에 앞둔 것들 위주로만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만큼 부동산에 대한 열기들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시기일까를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.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